정성산 TV를 애청해주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들과 해외에 계시는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가장 경악스러운 북한과 러시아 조약 내용, 김정은 이미 북한 용병 파병을 했으며 충격 근황 2만 명까지 늘린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소식의 핵심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현재 북괴 김정은 최악의 식량난, 경제난, 에너지난, 외환난에 어쩔 수 없이 러시아와 손을 잡지 않았습니까?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국의 BBC, 김정은 우크라 전쟁 중인 푸틴에 용병 보낼 가능성. BBC가 지금 현재 김정은과 푸틴이 맺은 조약 중에 가장 경악스러운 조약 내용이 무엇인지 소상하게 밝혔습니다. 단독 북한 용병 350명, 우크라 전에 이미 파병, 추가 협상도 진행. 제가 이 소식은 작년도에도 여러분들에게 단독으로 러시아 소식통 발로 전한 적이 있습니다. 자,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그러면 가장 경악스러운 항목은 무엇일까요?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과 군사 동맹에 준하는 조약을 체결함에 따라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 가능성이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점령한 도네츠크, 헤르손 등의 지역에 북한군이 투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전망했고, 한국의 국가정보원은 북한과 러시아 간 체결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조약에 따른 후속 움직임 등 러시아, 북한 협력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정은과 푸틴 대통령은 지난 19일 북러 정상회담에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 조약에서 가장 경악스러운 항목은 바로 제4조입니다. 또한 전문가들과 해외 언론들도 김정은과 푸틴이 맺은 이 조약 중에 이 제4조가 가장 위험하며 우려스러운 일이 현실이 됐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정은과 푸틴이 맺은 조약 제4조에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 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라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를 두고 국제사회에서는 북한과 러시아가 소련 시절 군사동맹에 준하는 관계 격상에 나선 것이라며 아주 우려스러운 결과가 나왔다라고 이 항목에 대해 경악스러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961년 북한과 옛 소련이 체결한 조선, 소련 우호 협조 및 상호 원조 조약 제1조에는 최약 일방이 어떠한 국가 또는 국가연합으로부터 무력 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최약 상대방은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온갖 수단으로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었습니다. 김정은이가 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것을 결국은 부활시킨 것입니다.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은 한쪽이 무력 침공을 당해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면 상대방은 지체 없이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으로 해당 조약은 1991년 소련이 해체된 뒤 1996년 공식 폐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푸틴 평양 방문, 푸틴과 김정은이가 부활을 시킨 것입니다. 이번에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동맹에 준하는 조약을 맺음에 따라 북한이 병력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하게 된다면 이들은 유엔 헌장의 집단 방위권 행사 차원의 일환이라며 양국의 협력을 정당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제공하는 방식에는 파병이나 비공식적인 용병 투입 등 다양한 형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란 충격적인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BBC 코리아와의 통화에서 군대로서 파병 가능성보다는 용병으로 러시아 민간 군사기업 PMC를 거쳐 보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는 이어 군대로 파병할 경우 자신들의 병력이 줄어든다는 것이 알려지면 대남 군사력이 줄어드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걸 피하고자 용병으로 보낼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미 파병되어 있다. 자,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 용병 350명이 이미 파병돼 전선에 투입돼 있다라고 대북 소식통이 그 충격적인 근황과 실체를 전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정통한 이 소식통은 작년 5월경부터 북한 용병 350여 명이 월 1,500달러 수준의 급여를 받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투 활동에 종사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북한 용병은 북한에서 직접 파견된 군인들이 아니라 하바롭스크 여기 이 극동 러시아 지역에는 이제 뭐가 많습니까? 벌목공들이 많죠. 자, 파견된 군인이 아니라 하바롭스크 등 극동 러시아에 파견돼 있던 북한 벌목공 및 러시아 지역에 있는 이 북한 건설자들 중에서도 이 건강하고 제대군인 출신들로 이루어졌으며 고소득을 올리는 외화벌이 차원에서 우크라이나 용병으로 참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통상 극동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벌목공들은 매년 11월 1일부터 이듬해 4월 30일까지 약 6개월 동안 시베리아 타이가 숲속에서 벌목 노동을 합니다. 이들은 5월부터는 도심 지역으로 내려와서 다른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북한 벌목공들의 집결지는 하바롭스크 시내에 있는 3층 건물 규모의 벌목 사령부입니다. 이 벌목 사령부에서 북한 벌목공들은 일감을 받고 벌목 노동으로 생긴 상처도 치료하고 휴식도 취합니다. 대북 소식통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였던
이 당시에 시베리아 숲에서 돌아온 이 벌목공들이 월 1,500달러를 준다는 우크라이나 전 러시아 용병 모집 광고를 보고 자발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용병에 지원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경제 수준에서는 월 1,500달러, 이 급여가 매우 큰 금액이고 하절기에는 별다른 일감이 없기 때문에 이 우크라 전 용병은 매력적인 일감이라는 것입니다. 벌목공들을 관리하는 북한 보위부로서도 더 많은 외화를 평양에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북한은 인권 개념이 없기 때문에 사상자가 생겨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대북 소식통은 러시아 북한 벌목공들이 먼저 우크라이나 전쟁 용병으로 참전하자라고 제기를 했고, 이 의견을 모은 보위부가 평양에 보고를 한 이후에 평양, 즉 김정은의 최종 승인을 받고 대대적으로 이 용병전에 참전하게 됐으며, 돈을 벌어서 모아서 평양에 보내고 또 본인들도 돈을 보니 좋고 일석이조, 일석삼조라는 것이 이들의 이 반응입니다. 우크라전에 참전한 북한 용병들은 언론 노출을 피하기 위해 콧수염과 턱수염을 모두 길러 외모를 위장하고 있는 것으로 그 충격적인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또한 이들은 전부 제대군인 출신들이기 때문에 총도 잘 쏘고 또 단도질, 칼도 잘 쓰기 때문에 이들은 충격적인 위장을 하고 전투에 참전을 하며 실제로 러시아군의 지휘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된 바가 없으나 러시아군도 이를 알고 이들에게 어느 지역에 가서 전투를 해라, 또한 어느 지역에 가서 전투를 해라, 전투가 끝나면 당일로 돈을 주는 것은 아닌데 월 단위로 직접 돈을 주는 것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앞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동원된 북한의 용병들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소식통은 전하고 있습니다. 대북 소식통은 규모는 대략 세계 여단 규모인 2만 명 선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추가 파병 또한 북한에서 직접 보내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에 이미 파견돼 있는 벌목공들에서 차출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국동 러시아에는 북한 벌목공들이 5만 7천 명 규모로 파견돼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제대군인 출신이라 별다른 훈련 없이 바로 전투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북한과 러시아 간의 추가 전투병 파병이 결정되더라도 공식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투입될 북한 노동 인력 파견으로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소식통은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좀 한 몇 달 된 소식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가 벌목 사업보다는 또 건설 노동보다는 이렇게 전쟁터에 내보내게 된 가장 경악스러운 조약의 항목이 이를 뒷받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